안녕하세요. 디지털 드로잉으로 강의하는 쿨쿨 스튜디오의 공방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하고 뭐 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한 달에 이모티콘 1개가 완성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안해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은 아이패드만 있다면 왕초보분들도 바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왕초보분들도 수익화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혹시 안 보고 오신 분 계시다면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나 아래 링크에 꼭 달아둘게요. 그 3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에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우선 간단히 왜 네이버 이모티콘이 초보자분들도 도전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짧은 기간 동안 제작이 가능해요. 우리는 회사 다니랴, 육아하랴 정말 바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빨리 그려야겠죠.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려면 모션을 배우고 익혀야 하잖아요.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은 바로 그림을 그려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온라인 이모티콘 수업을 진행할 때 제작 기간이 2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주 동안은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단 한 주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시간이 매우 짧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기획만 탄탄히 한다면 그림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과정이 익숙해진다면 이 시간을 점점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도로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제작해야 할 이모티콘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네이버 이모티콘은 정지된 이미지 24개만 제작하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을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는 32개를 제작해야 돼요. 그런데 32개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20개 넘어가면 점점 지치고 그리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24개면 지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딱 좋은 개수예요. 셋째, 그림에 자신이 없다면 간단한 구분선이나 폰트를 이용하거나 손글씨 등으로 제작해서 만들 수 있어요. 블로그에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라 이런 간단한 이모티콘들도 수요가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모티콘 작가에 입문하기 좋아요. 카톡은 승인의 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승인의 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네이버 OGQ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승인의 벽에 다가가는 게 좋겠죠. 네이버는 내가 간단하게 손그림으로 만들어서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점점 승인의 벽에 가까워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안하기 전 입문용으로도 추천해요.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러면 네이버 OGQ 이모티콘에 제안하기에 앞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패드와 펜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바로 이 기획안 시트가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네이버 이모티콘에 제안하기 쉽게 24개의 칸을 만들어 놓은 기획안 양식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걸어 둘게요. 그런데 이 양식 없어도 괜찮아요. 빈 종이에 이렇게 칸을 나눠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인쇄가 가능한 곳에서 이 기획안 양식을 정말 많이 프린트해서 쟁여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지 한번 구상해 보세요. 네이버 OGQ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승인의 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안하면 통과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벽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추천 이모티콘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정도 퀄리티는 맞춰 나가시면 좋아요.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도 얻어보시고 내가 평소에 필요했던 이모티콘이 있다면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필요하면서 남들에게도 쓸만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먼저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목은 나중에 이모티콘 제안할 때 입력해야 하니 미리 적어주시면 좋아요. 제목을 지을 때는 내 이모티콘 감정들을 아우르면서 검색에 노출될 만한 제목을 지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는 우아한 새라는 제목을 지었다면 미라클 모닝과 새가 검색에 걸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캐릭터를 그려주세요. 캐릭터는 어떤 동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동생, 우리 엄마, 아빠 또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형들도 캐릭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모티콘 캐릭터는 작은 핸드폰에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2등신을 추천해요. 얼굴이 잘 보이면서 동작들도 표현 가능한 심플한 몸이면 가장 좋아요. 만약 어떤 동물을 디테일하게 그렸다면 그 동물을 심플하게 캐릭터화 시키면서 점점 다듬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때 이미 승인된 이모티콘이나 동화책 속의 캐릭터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캐릭터를 다 만드셨다면 요 네모칸을 채워줄 건데요. 여기에 먼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리스트를 연필로 조그맣게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메모장에 제가 만들고 싶은 이모티콘의 리스트를 항상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필요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그리고 남들도 같이 쓸만한 것 만들기. 예전에 중학교 출강 수업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단짝 친구가 서로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모티콘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친구니까 괜히 오버해서 재미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왜 네이버 이모티콘에 도전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기획안을 채워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이모티콘을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